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국경 근처에 있는 알자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71년 1월 독일 프로이센에 패배한 프랑스가 5월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따라 독일과 인접한 알자스와 모제를 독일 제국에 양도합니다. 1200m가 넘는 보주 산맥의 정상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알자스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알자스 와인은 프랑스, 독일, 프랑스로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독일 와인과도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 와인이 전통적인 스위트 와인의 주를 이루는 데 반하여 알자스 와인은 완전 발효를 통한 고품질 드라이 와인으로 차별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그랑크리 AOC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현재는 독일도 드라이 와인에 주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알자스에서는 1983년 VT와 SGM 명칭이 도입되면서 다시 스위트한 디저트 스타일 와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알자스는 북위 47도로 위도가 높음에도 온화한 대륙성입니다. 알자스 포도 산지는 보주산과 라인강 사이의 너비 2에서 15km의 좁은 폭에 120km의 길이로 뻗어져 있습니다. 보주산은 강한 서풍과 비바람으로부터 포도밭을 보호해주며, 덕분에 알자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낮은 강수량으로 연간 500에서 600mm의 비가 내리는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하고 맑은 날씨로 질병의 위험이 적어 바이오 다이내믹 농법으로 재배를 합니다. 최고의 포도밭은 동양과 남동양으로 해발 200에서 400m의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하며 높은 일조량과 일교차를 가집니다. 알자스의 포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숙성하며 특히 9월과 10월의 건조한 늦은 가을까지 충분한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숙성합니다. 따라서 천연산도와 향을 유지하면서 높은 당도를 가집니다. 높은 천연상도와 높은 당분은 와인 양조에 있어 양조자에게 드라이부터 스위트 와인까지 다양한 선택권을 줍니다. 포도나무는 햇볕 노출을 최대로 하기 위해 열을 지어 심으며, 평야의 포도밭은 봄소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도나무를 높게 트레이닝합니다. 반면 언덕에서는 서리 피해 위험이 적어 토양이 보유한 복사열을 활용하기 위해 낮게 트레이닝합니다. 참고로 트레이닝은 나무의 영구적인 모양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보주 산기슭에 위치한 포도밭의 토양은 화강암에서 석회암까지 13가지 토양이 모두 있는 모자이크 토양으로 와인의 스타일의 다양성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대부분 그랑크리 포도밭은 화강암이 심토의 운모나 장석의 가벼운 돌과 모래가 표면을 형성합니다. 화강암은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도록 틈이 많이 나서 배수가 잘 되고, 뿌리가 깊게 들어가 다양한 미네랄을 흡수하여 알자스 와인에 섬세한 미네랄 풍미를 제공합니다. 알자스는 프랑스 생산량의 18%의 와인을 생산하며 90%가 화이트 와인입니다. 알자스의 AOC는 마을 등급이 없이 1개 알자스 AOC와 52개의 알자스 그랑크리 AOC,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인 클레망 달자스 AOC 1개가 있습니다. 알자스는 법으로 보호되는 1개의 와인병이 있는데, 길고 얇은 와인병으로 이를 알자스 프루트라고 합니다. 알자스의 스위트 와인은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알자스에서만 독점으로 사용하는 와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방당주 따르띠브는 레이트 하비스트, 즉 늦은 수확이란 뜻으로 4종의 귀족 품종 중 하나만을 사용하며 늦게까지 충분히 숙성하여 포도의 당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양조 과정에서 발효 조건에 따라서 드라이부터 미디움, 스위트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합니다. 셀레시옹 드 그랭 노블은 4종의 귀족 품종 중 하나만을 사용하며 귀부곰팡의 영향을 받은 포도 알맹이를 손수확하여 스위트 스타일 와인만을 생산합니다. 알자스의 그랑크리 AOC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4가지 노블 품종인 리슬링, 게브르츠 트라미너, 피노그리, 뮤스카 등 단일 노블 품종으로 양조해야 합니다. 4가지 품종 모두 청포도 품종으로 단일 품종 양조가 포도 품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유리합니다. 알자스의 노블 품종에서 중립적인 피노그리를 제외한 3가지 품종은 아로마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품종으로 오크통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와인 또한 포도 품종 특유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며 향기롭고 프로로하며 단순하고 순수한 겨냥이 있습니다. 4가지 노블 품종은 모두 로블롯에 쉽게 감염되어 드라이부터 스위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슬링은 껍질이 얇아 서늘한 기후에도 잘 익고 또한 기부도 잘 되는 품종입니다. 또한 싹이 늦게 틈으로 봄철 서리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늦게 수확하는 만생종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수확합니다.
리슬링은 천연 산도가 높으며 늦가을에 수확하면 천연이 높은 산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당분이 축적되어 드라이 와인 스타일부터 다양한 당도의 와인이 가능하며 보트리스균에 감염되어 디저트용 스위트한 스타일 와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크성을 알아가나 오크의 향이 영향이 적은 오래되고 커다란 오크통에서 숙성합니다. 종합하면 높은 천연 산도의 리슬링의 일반적인 특징은 중간에서 무거운 바디 드라이 와인, 알코올 도수는 중간에서 높은 정도로 페트롤과 꿀 등의 강렬한 아로마를 내며 드라이부터 스위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감귤류, 레몬, 배, 풋사과, 자몽이 아로마와 풍미를 가집니다. 또한 당도를 어느 정도 가진 와인 또는 스위트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 양조도 가능합니다. 게브리츠 트라미너는 껍질이 두꺼워 껍질이 잘 익을 때까지 두면 당도는 올라가나 반비례로 산도는 떨어집니다. 향수 같은 강렬한 아로마를 가지며 특징으로는 리치, 열대과일, 장미향, 향신료 등 달콤한 풍미를 지닙니다. 풍부한 오일 질감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산도를 지니며 높은 알코올과 무거운 바디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노그리는 피노누아에서 색이 빠져 회색빛을 내는 피노누아 클론입니다. 프랑스 북부론의 시라가 호주에서 시라즈로 불리듯이 피노그리는 이탈리아에서는 피노그리지오로 불립니다. 피노그리지오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레모네이드로 알려진 열대과일 풍미를 갖는 가벼운 화이트 와인으로 알려졌지만 피노그리는 산도와 알코올 바디감이 중간 플러스 이상으로 중립적이며 단순한 감귤류와 녹색 과일 풍미를 가집니다. 미스카는 오렌지꽃, 장미, 포도 등의 강렬한 아로마, 가벼운 바디부터 중간 바디, 낮은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산도를 가집니다. 알자스의 향이 풍부한 리슬링과 같은 청포도의 양조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의 양조 방법은 동영상 화이트 와인 양조에 대한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이트, 레드, 로제 와인 양조 방법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로마틱한 품종의 양조 방법은 첫째,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비활성 용기에서 발효합니다. 둘째, 약간의 산화를 유발하여 와인의 질감을 개선하고 와인의 풍미에 복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크가 와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오래된 대형 오크통을 사용합니다. 셋째, 서늘한 온도에서 발효할 경우 품종 고유의 아로마와 풍미가 보존됩니다. 넷째, 프리미엄 스위트 리슬링은 냉각 또는 이산화황을 첨가하여 발효를 중단시켜 잔류 당분을 원하는 수준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로마가 풍부한 와인은 발효 직후 와인에 이산화황을 첨가하여 유산 발효를 방지합니다. 여섯째, 아로마가 풍부한 포도 품종은 보통 발효 직후 병입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